자, 일단 한 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이제 취임을 했고요. 공식 취임식을 했고요. 또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한 발언들, 서명한 행정명령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보스 포럼,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언한 것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 위주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자, 제목은 일단 훨씬 더 강력해진 트럼프 2기, 어떻게 보면 경력직이기 때문에 훨씬 트럼프가 지금 노련하게 움직이고 있다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트럼프가 셀프로 취임 후 100시간을 어떻게 보냈다라는 대통령 문서를 공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제일 먼저 사인한 거, 말뿐이 아니라 사인한 명령이 중요한 건데, 트럼프 1호 행정명령은 역시 바이든 지우개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책 78개, 78개를 한 방에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야, 이렇게도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사 첫 마디가 요거였어요. 나는 매우 단순하다.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미국 황금기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취임사 첫 마디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에 두겠다, 염두에 가장 먼저 두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조로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해석해 보시면 되게 명확하거든요. 보통 보시면 저 댓글에 트럼프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은 미국을 최우선순위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약간 미국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게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기조를 보이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기사가 웃겨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바로 뒤에 지금 바이든 전 대통령도 있는데 대놓고 막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었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기사 내용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뤄진 무차별적인 비판에 헛웃음을 짓거나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막 못 숨기는, 참 사람 뒤에 앉혀놓고 무능하다 부패하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성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것도 가져왔고요. 이렇게 또 서명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취임식 첫날 행정명령을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증시가 기대감이 붙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야, 이번에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요, 딱 느껴지시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까지 취임식 첫날 서명을 많이 한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여기 쌓여있는 거 보이실 텐데 26개까지 한 대통령은 택도 없고요. 근처도 온 대통령이 없습니다. 바이든이 그나마 9개 했었고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본인도 과거의 자신도 한 건만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나 이렇게까지 빠르고 속도감 있게 내가 공약한 것들을 지켜낼 거야, 추진할 거야 라는 저는 의지의 좀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첫날에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서명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단순히 지금 말만 하고 모르쇠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주들,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서명 26건은 제가 쭉 살펴봤는데, 투자 관련해서는 조금 이미 알고 계시던 것들이에요. 미국 우선주의 관련된 것들, 물가 안정되는 거, 불법 이민자 추방, 정부 지출 축소, 이런 것들인데, 요거보다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다보스 포럼에서 발언한 트럼프의 발언 내용이 좀 더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볼만 해가지고 그걸로 소개를 드릴게요. 겹치는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추진력 있게 행정명령을 엄청나게 서명을 했다, 이게 한 가지 포인트고, 또 이거는 여담으로 아예 이제 뭐 기세를 몰아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라서 세 번째는 못하는데 뭐 아예 공화당에서 지금 3선까지 하자 이러면서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현실성은 낮은데 이 정도로 이제 지금 막 속도감 있게 트럼프가 밀어붙인다, 이런 기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인 것 같고, 법을 바꿔야 되는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메인은 요거였는데요. 다보스 포럼,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다보스 포럼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미처 요 내용까지 못 담았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 후에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화상으로 했죠. 화상 연설을 했는데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요약해 왔거든요.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역시 요걸 좀 더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투자 답안지 복습시켜줬습니다. 우리 몰랐던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의 말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역시 금리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금리론자입니다. 금리가 낮은 환경을 좋아하고요. 규제 완화, 저금리, 이렇게 달러도 너무 강달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 돌아오는 주에 연준 또 1월 FOMC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연준 의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압박이 시작됐다, 또 둘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발언이 많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기조를 이렇게 금리를 내려라, 유동성을 좀 늘려주는 측면으로 발언해주는 건 증시 입장에선 좋은 상황이고, 또 역시 유가,
사우디나 오펙을 통해서 유가를 낮출 것이다. 압박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름 가격이 70불 밑에서 있어야, 텍사스 유가 기준으로 지금 74불 뭐 이 정도 되는데 70불 아래에 있어야 미국인들 물가가 안정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가가 70불 위에 있는데 더 낮추고 싶어하는 의지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도 지금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기름을 더 팍팍팍 늘려가지고 규제 다 풀어줘서 시추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려서 그냥 기름이 펑펑 쏟아 나오게 하면 물가가 내려갈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고, 유가가 내려가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날 거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면 인플레 요인도 사라지면서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제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서 여담으로, 농담이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연준보다 금리를 더 잘 안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 정도로 자기가 금리 내리는데 진심이다라는 걸 또 한번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3번이 포인트였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가 얼마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하게 표현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뭔가를 만들면 최고의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말하면 미국 밖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세게 때릴 거고,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서 만들어 갖고 오지 말고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바이든은 미국에서 만들게끔 할 때 보조금을 퍼줘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만들었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미국 안에서 안 만들면 세금을 더 때리겠다라고 해서 약간 당근과 채찍 같은데 둘 다 결국은 기조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든 만들게끔 하고 제조업 부활,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세일즈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의 대표적인 사례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할 때 트럼프가 사례로 말한 게, 공장 투자할 때 한번 공장 지으려면 5, 6개월이나 절차가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거, 관료주의 이런 거 다 없애가지고 빨리빨리 미국에 투자할 때 건물도 올리고 공장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트럼프 기조죠. 감세, 규제 완화 명확합니다. 이대로 얼마나 빠르게 실천되느냐, 얼마나 많이 시행되느냐의 문제지 기조는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계속 트럼프가 친기업 정책, 빅테크도 이번에 아주 밀어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트럼프 1기 때도 빅테크 주가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빅테크 대상으로 자꾸 세금 때리는 거 그거 불공정한 거다. 너네 그럼 우리도 보복한다. 어떻게 보면 반협박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보면서, 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대놓고 미국의 빅테크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자꾸 뭐 구글 세금 때리고, 메타 벌금이라 그러죠. 과징금 때리고, 애플 과징금 때리고, 맨날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 하지 마라. 이거 대놓고 빅테크 도와주는 거죠. 이건 정말 저는 이제 친 빅테크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발언을 하는 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한 겁니다. 빅테크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막 유럽 보고 중국보다 더 나쁘다, 유럽이 지금 빅테크에 세금 때리고 벌금 때리는 게, 이렇게까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면 유럽 입장에서도 약간 섬뜩하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관세 때린다고 협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산 무기 많이 사줘라, 방위비도 늘리고 미국산 에너지 무기 사라고 계속 유럽, 중국 전 세계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맹국한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핵심 포인트, 요거 보시면 이미 투자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목은 다 뒤에서 같이 얘기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요약이었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강조했던 거고, 취임 이후에.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일단 좀 더 봐야겠지만, 기가 막히게 1기 때처럼 트럼프 취임 직후에 이제 금리가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 꼭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 트럼프 1기 때도 취임식 이후부터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좀 안정돼가지고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금리도 좀 내려가지고 튀어 오르던 유가도 내려가고, 지금 환율도 조금 그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높은 건 맞는데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서 환율도 뭐 1,500원 근접했던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좀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지속될진 봐야겠지만, 이런 식의 진정세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불확실성 제거가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놓고 트럼프가 지금 초반부터 빅테크 엄청 밀어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밀어주나 싶을 정도로 취임식 때는 이례적으로 빅테크 수장들을 맨 앞줄에 배치합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가문 첫 줄, 그리고 그 다음이 행정부 관료들,
우리나라 치면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 그 다음에 기업가들 이렇게 했는데 정부 관료들이 뒤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쪽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빅테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옆에는 머스크가 당연히 위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것도 외신들도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신호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저도 이게 이례적이었고, 여담이지만 이것도 보시면 아마존이 얼마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적이냐면요. 저 여기 외신 보다가 웃겨서 적어놨는데, 멜라니아 여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죠.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프 베조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작품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건데, 이게 웃겨가지고 넣어놨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각 빅테크 수장들이 완전 트럼프한테 바짝 엎드려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화답하듯이 트럼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빅테크 자꾸 때리지 마라, 매우 큰 불만이 있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유럽이 앞으로 벌금 때리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빅테크 밀어주니까 트럼프 2기에서 빅테크 주가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피해주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빅테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호재, 적어도 나쁜 소식은 아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취임이 지나고 100시간 동안, 100시간이면 거의 한 4, 5일이죠. 그러니까 한 주를 되돌아본 기록을 작성해서 요약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고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로 한 것들을 요약한 겁니다. 말뿐이 아니고 취임사, 취임 연설이 아니고 이제 한 주간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기록을 해서 쓴 건데, 그걸 요약해드리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요. 미국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취임 첫날 역사상 가장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제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 투자 관련된 거 빨간색 쳐놨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될 것이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도 발표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소프트뱅크가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가져오고, 중동의 사우디도 지금 투자 자금 가져오고, 아랍에미리트, 중동 자금들도 지금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난 자금을 수주하고 있다, 미국으로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런 걸 바탕으로 정부의 어떤 관료주의나 방만 경영 이런 걸 막아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제적으로 에너지 안정, 물가 안정에 집중할 거다. 비상사태 선포해서 지금 각종 규제들 다 없애가지고 물가 잡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추방, 불법 이민자죠.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 안정. 이것도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지금 즉각적으로 추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식을 회복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AI 인프라,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지출 축소, 혁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이 계속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밤에 새벽에 갑자기 SNS에 올렸는데, 내용이 바로 이제 공무원, 백악관 직원 1000여 명을 해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그 트럼프가 이번에 제도까지 바꿔가지고 취임식 첫날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서 공무원 해고 유연화라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 제도가 폐지됐었다가 트럼프가 되살린 건데, 공무원들도 저성과자나 뭔가 태도가 좋지 못하거나 하여튼 여러 사유로 인해서 해고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유연화하는 거죠. 유연화. 그래가지고 취임 첫날부터 1000여 명의 공무원 해고하고 5만 명의 관료를 해고 정리할 거랍니다. 엄청 파격적이죠. 진짜 그 허리띠 졸라매기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예산 낭비하는 그런 연방 재난관리청, 이번에 산불도 그렇고 작년에 미국의 다른 지역의 허리케인 이런 것도 가봤더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하나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분노에 차서 이런 거 다 해체해버리겠다, 도저히 지금 돈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조직들 대부분 해체, 통폐합, 개편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 실제로 실천하기 힘들 거다 막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바로 그냥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그냥 무자비, 무관용으로 그냥 내보낸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혁신 산업에 대해서 역시 머스크에 대한 애정은 숨기지가 않습니다.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일부러 요 말을 해주는 거죠. 화성에 성조기 꽂겠다 발언해주고 이제 머스크한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브로맨스가 절정이다라는데, 화성 얘기하면 무조건 수혜주는 이제 머스크죠. 머스크가 그냥 우주 산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머스크도 엄청 환호하는 장면이 잡혔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여담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백악관 옆 건물에 머스크가 집무실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 머스크가 요청을 했대요. 백악관 옆 건물 말고 백악관에 내 집무실을 달라. 근데 그걸 트럼프가 수용을 해가지고요, 백악관 웨스트윙, 요 왼쪽 건물,
그냥 말 그대로 도보권으로 이렇게 머스크가 옮겨갔습니다. 얼마나 최측근이 됐는지 아시겠죠? 이게 진짜 최측근 오브 최측근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백악관 옆이 아니라 백악관 안으로 들어온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월가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도 바짝 엎드리는 발언을 합니다. 이번에 언론에 인터뷰 나와서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다 라면서 치켜 세워줍니다. 참고로 JP모건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은 머스크와 소송권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소송도 다 합의하고 철회했죠. 그래서 사이가 이제 나쁜 게 개선됐다 그랬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머스크는 천재다, 아인슈타인이다.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를 봐라.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가능한 많은 도움을 그와 그의 회사에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기분 좋아서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다 보고 있죠. 머스크도 이런 걸 안 숨기는 것 같습니다. 딱 태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보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다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도 사실 트럼프 지지자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말 바꿨죠.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 관세가 미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말을 바꿉니다. 참 태세 전환이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런 유력 거물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계속 관세 욕하면 안 되니까 관세가 또 미국에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또 발언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 힘이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주가도 물론 테슬라가 연초에 조금 뭐 조용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조용한 게 그나마 대단한 게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다 빠지는 거 아시나요? 사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폐지시킨다 해가지고 공약도 서명도 해서 지금 전기차 뭐 니콜라 이런 주식은 상폐된다 그러고 날리고 다른 주식들도 급락하는데 테슬라는 옆으로 횡보할 정도면 방어를 잘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왜냐면 이제 트럼프 프리미엄이 그나마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선 이후에 여전히 앞서가고 있고 올해는 보합인데 돌아오는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주도 자산은 테슬라 그리고 혁신 대표 주식 중에 하나인 팔란티어 AI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비트코인도 꿈틀꿈틀하죠. 계속 이렇게 3종 세트가 지금 보시면 계속 돌아가면서 셋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테팔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주도 자산으로 꼽히고 있고 이제 머스크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취임식 이후에 테슬라가 시총 1등을 압도적 격차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뭐 이거 말 너무 다 믿자는 건 아닌데요. 자신감이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트럼프 이기 최대 수혜주는 테팔비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고 테슬라가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신차도 잘 팔리고 신차 나온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저 그리고 이번에 이거 굿즈도 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로봇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원래 피규어 잘 안 모으는데 이거 로봇 저 갖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옵티머스 테슬라 로봇 얘기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라 가지고 빨리 옵티머스가 와주면 하는 바람에서 테슬라 주가도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굿즈도 하나 사봤습니다. 여담이고요. 예,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추진력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2기에도 빠른 공약 추진 덕분에 수혜주 강세 지금 다시 훑어볼게요.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AI 인프라 패권주들 나쁘지 않고 특히 전력 공급을 트럼프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전력 공급을 돕겠다. 어떤 형태로든 전력에 문제가 없겠다 했기 때문에 이쪽 주식들이 난리가 났고요. 인프라 원전, 소형 원전주들 그리고 에너지 패권 중에서 특히 가스 관련주들 지금 유럽이나 다른 동맹국들 대상으로 에너지 사라, 방산, 무기 사라라고 지금 압박을 대놓고 넣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천연가스 사겠다, 무기 더 사겠다 대놓고 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겠고 우주 관련주들도 화성에 성조기 꽂겠다 해가지고 우주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고 이민, 불법 이민자 지금 내보내는 거 관련해서 경찰 예산 증가해서 관련주들 여기 제가 넣어놨고요. 참고로 드론들도 적극 활용해가지고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리한다고 해서 드론주들도 일시적으로 뭐 들썩이기도 했고 주가가 나쁘지 않은데 또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암호화폐 쪽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소개 안 했지만 트럼프가 따로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또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전담 부서도 신설하고 또 전략자산 비축으로 검토해서 향후 6개월 내에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우호적인 스탠스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나 월가, 금융주, 핀테크 쪽도 트럼프 최대 수혜주여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는 관련주들이 이슈 있을 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만 따로 뽑아도 지금 주가들이 매우 좋다.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전력 관련주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점들은 많이 부각되고 제가 봤을 땐 트럼프 2기라서 확실히 노련하거든요. 주가를 안 빠지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시장에 충격 주는 것들은 일부러 좀 피하는 게 느껴져요. 취임식인데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거 듣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시장이 걱정했던 관세 있잖아요. 관세맨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인데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되도록 관세는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트럼프도 슬쩍슬쩍. 정확히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미국산 에너지 무기 더 사주면 관세 안 때릴게, 관세 줄여줄게 라고 협상 여지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알았다. 아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더 많은 제품 수입할게, 미국 거 많이 살게, 그만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충분히 알겠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1일부로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예정인데 또 돌아오는 주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말 바꿔가지고 아유 뭐 캐나다, 멕시코 우리 근접 국가들인데 같이 또 잘 해봅시다 이러면서 말 바꿀 수도 있고, 관세를 생각보다 약하게 때릴 수도 있고 또 연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협정 FTA도 4월 1일까지 전면 재검토한다면서 당장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오히려 연기시켰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검토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하니까 말로는 당장 막 뭔가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사실상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협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악재가 아니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본인들도 협상 카드로 계속 쓸 시간을 버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노련하게 하다 보니까 시장도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JP모건에서는 미국이 돈 다 흡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뭐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더 이상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초양극화 흐름이 계속될 수도 있다. 가는 놈만 더 가고 못 가는 놈은 계속 못 가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지금 계속 양극화가 있는데 초양극화가 올해도 또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이 이제 중국 빼고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돈 계속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다른 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양극화의 피해 쪽에 있는 나라들은 자본시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저는 같이 미국 주식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쭉 한번 한 주간 주요한 것들 정리해드렸지만 트럼프가 찍어준 답안지 7선에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AI 패권, 암호화폐, 금융 월가 규제 완화, 혁신 중소형주들, 우주, 드론, 양자, 로봇 등등등, 그리고 AI 제조업 부활 전력 관련주, 에너지 가스 규제 완화,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 테슬라와 팔란티어 및 페이팔 마피아, 트럼프 혁신을 도와줄 최측근들이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표는 계속 한 번씩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를 그냥 출력해서 모니터 뒤에 붙여놔가지고 거의 외울 지경이 돼버렸는데 저의 주력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은 아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에 공통점이 많아서 계속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2기 맵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인프라 맵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정리해봤는데 돌아오는 주는요 역시 슈퍼 위크입니다. 설 연휴긴 한데 미국은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쉼 없이 돌아갑니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특히 1월 29일이 빅데이죠. 정말 슈퍼데이인데요. 테슬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빅3가 발표하고 FOMC 회의까지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동결 전망인데 이제 파월 기자회견에서 기싸움을 할지 봐야겠죠.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물어보면은 연준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이럴 거고, 분명히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말을 안 듣는 식으로 하면 증시가 또 실망해가지고 파월이 트럼프 말을 안 듣는다, 반기 들었다 이러면서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또 조정 받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파월이 트럼프 말을 살짝 이제 듣는 척을 하면 시장이 또 환호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식으로 증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여기 많이 있겠습니다. 개별 주식들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많을 것 같고, 목요일은 애플 발표 있으니까 빅7 중 빅4가 있습니다. 여기 실적 발표 표 넣어놨어요. 팔란티어는 2월 3일 월요일이라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한국은 휴장으로 다 알고 있고요. 미국은 연휴가 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식과 자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같이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올해도 성공적인 투자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